두 번째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역시나 서울외생법원 사건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5년 11월 27일 날 신청서를 접수를 했고 한 일주일 정도 후인 12월 5일 날 금지 명령이 나왔습니다. 금지 명령이 나온 뒤 3일 후인 12월 8일 회생위원 선임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 12월 9일 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바로 나온 사례입니다. 그러면 12월 27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고 12월 9일 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니 2주 만에 신청서 접수하고 2주 만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사건이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. 채무자의 현황부터 먼저 살펴보면 서울회생법원 사건이었고 채무자의 나이는 46세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했고 물류회사에 이제 급여소득자로 근무하시는 분이었고 경력은 13년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. 월 소득은 370만 원 정도였고 총 채무액은 9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고 채권자 수는 5명. 다만 이제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한 기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최근 채무라고 하죠. 최근 채무를 살펴봤더니 5,600만 원으로 최근 채무 비중이 약 62% 정도로 일반적인 케이스보다는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. 어떤 이유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면 사무직으로 재직하면서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셨을 걸로 볼 수 있죠. 13년 정도 재직하셨으니까. 다만 장녀로서 모친과 남동생의 생계를 지원하면서 생활비 부담이 지속되신 사정이 있었고 요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.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주거지도 옮기셔야 되고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 가계의 경제적 정서적 기반이 흔들린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.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인해서 합리적인 경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생활비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대출 사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들이 가게 되는 수순은 돌려막기 및 채무 악순환이죠. 그래서 누적된 채무 감당하기 위해서 카드 리볼빙, 그다음에 추가 대출 반복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다. 그래서 개인회생에 이르시게 된 사정은 이렇다. 이분도 사실 상당히 고소득자이면서도 생계비는 본인 혼자 거주를 하시게 되니까 1인 생계비를 공제받게 된 것입니다. 총 소득이 370만 원 정도였는데 1인 생계비 25년 기준입니다. 그래서 143만 원을 공제를 하면 남는 돈 이게 가용소득이 되는데 227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겠고 이걸 36회 곱하면 총 변제금은 8,100만 원 변제하는 걸로 되었고 그러면 원금은 약 한 9천만 원 이상이었으니까 변제율은 원금의 89.8% 정도 되는 기준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변제율로 사건을 접수를 했더니 법원에서도 채무 부담 경위라든지 채무 사용 내역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개시 결정을 내려준 사건입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5년 12월 27일 날 신청서를 접수했더니 일주일 정도 후에 금지 명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4일 후에 바로 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개시 결정일까지는 한 14일 정도 소요되어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